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용산구 전체에 대한 우리가 개발 계획을 봤었잖아요. 네. 유튜브나 카카오 TV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한 호평이 있었고요. 네. 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한남 뉴타운을 설명해 주실 예정이시잖아요. 네네. 얼마 전 기사에서 보니까 압구정, 한남 뉴타운 1억 시대 개막 이런 종류의 기사들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남 뉴타운이 강남 재건축의 강력한 대체 투자처로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평당 1억. 굉장히 생각할 포인트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용산 소개에 이어서 한남 뉴타운에 이제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한남 뉴타운에 대한 입지 가치, 또 한남 뉴타운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들이 있는지, 그리고 한남 뉴타운에 투자를 하면은 정말 이게 투자 어떤 그 가치가 충분한지, 그런 것을 디테일하고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지난주에도 용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주는 시간은 가졌는데, 오늘 그래도 한남 뉴타운을 설명해 주시려면 또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렇죠? 워낙 이제 많은 내용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인근의 용산 개발 계획을 지난주보다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한남 뉴타운 인근의 개발 상황, 그리고 한남 뉴타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페이지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한번 이제 봤던 자료인데요. 용산구 전체적으로 이제 가운데 용산공원이 딱 들어서고, 이 좌측으로는 국제업무지구, 또 한강로, 또 북쪽으로는 후암동, 가럴동, 해방촌을 포함하고 또 동부이천동, 이런 쪽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른쪽 이제 한남 뉴타운 재개발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위에요. 예, 요 페이지 이제 한남 뉴타운 재개발 지역인데, 이제 이 한남 뉴타운을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주변의 개발 호재가 몇 가지 아주 강력한 호재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용산 전체 중에서도 한남 뉴타운 인근에, 네. 즉 이제 한남 뉴타운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만한 호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네. 보시면은 이제 용산공원에 하얀색으로 이제 마킹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자라고 써져 있는 것이 현재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입니다. 그것이 용산공원의 이 하단 부분으로 이전 계획으로 잡혀져 있고요. 네. 북쪽으로는 이제 미자라고 써져 있는 것이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그것이 이쪽 용산공원의 북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미군 대사관이 광화문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용산 지금 구청하고 미국 대사관 측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막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 위에 이제 교자라고 써져 있는 것이 이제 현재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도 이쪽으로 이전을 합니다. 네. 그 세 가지 이제 하얀색 마킹되어 있는 것 이외에 네. 파란색으로 이제 4개가 써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4개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캠, 유, 수, 한 써져 있는데요. 네. 왼쪽에 그 캠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이제 네. 캠프킴이라는 땅이고요. 네. 유라는 것이 유엔사 땅, 네. 수라는 것이 미군의 수송부 땅, 네. 한이라는 것이 한남 외인주택 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4가지 땅들은 전부 다 현재 정부 소유입니다. 국가의 땅입니다. 네.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 산재해 있는 산재 부지들인데, 그 산재 부지들이 전부 다 고밀 상업 용도로 복합 개발될 것으로 지금 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고 있습니다. 캠프킴이나 유엔사 땅 수송 부지는 이제 군인들이 쓰던 땅이라서 네. 당연히 이제 정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외인주택도 이게 정부 땅이군요. 미군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하나도 신분당선이라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올 예정이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별표가 여기 정거장인 모양이죠? 예, 그 정거장 확정되어 있는 역사 위치고요. 네. 한남 뉴타운 가운데도 별표를 하나 쳤는데, 네. 그것이 이제 보광역이라고 해서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요건 아직 미정이고. 미정이지만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요 4가지에 대해서 각각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이 산재 부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는 이 캠프킴이라는 땅입니다. 잠깐만요. 위에서 보면 캠프킴은 용산공원 좌측에 있는 여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거죠? 맞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땅이 지금 현재 화면으로 보시면 그 빨간색 캠프킴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네네. 뭐 삼각지역하고 남영역 중간 정도 위치를 하고 있고, 네. 용산공원의 좌측편에 바로 있는 땅인데요. 저 땅은 이제 거의 글로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땅입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요? 네, 이게 뭐 재개발, 재건축,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 이런 것과는 또 차별적으로 특별법 이름 자체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지정이 결정이 됐고요. 국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이 특별법 통과가 이미 끝났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이 캠프킴 땅을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발표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땅인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말이 그 말 그대로 규제가 최소화되는 구역입니다. 뭐 소방법, 도로법, 학교,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건물을 신중축할 때는 규제가 많은데, 그런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이 캠프킴 땅은 거기 초고층, 고밀도로 63빌딩급의 초고층, 우리가 50층 이상을 초고층이라고 하는데, 그 63빌딩급의 그 초고층 빌딩을 한 6개 동 내외로 그쪽으로 이제 그 땅을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법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 주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엔사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유엔사 땅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다시 이렇게 첫 번째 도면으로 넘어가면 지금 유. 뉴타운, 그 바로 한남 뉴타운과 붙어 있는 지금 그렇습니다. 부지가 되겠죠? 네. 유엔사 부지.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유엔사 땅은 현재 공실입니다. 그동안에 그 유엔 사령부가 이 땅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그림에 이제 유엔사라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저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모양의 그 위에 이제 그 사진이 이제 보시면은 그 사진에 이 사진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 사진의 왼쪽 부분이 이제 유엔사 개발 이미지 중에 하나고요. 네. 그 상단 사진의 오른쪽 편이 수송부 땅의 개발 이미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저 그림은 아직은 굉장히 이제 프리머추어한 이제 그림이라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 변할 겁니다. 그렇죠. 아직은 그림 수준에 불과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유엔사 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정부의 인허가 그 상당 부분에 이제 제가 조성 계획과 실시 계획 이 고시가 끝났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네. 현재 이 유엔사 땅은 상업지로 용도가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네. 총 이제 10개 동 건물이 들어설 것이고요. 중대형의 주상복합이 7개 동, 호텔, 오피스텔, 사무빌딩, 그렇게가 이제 각각 들어올 땅입니다.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곧 매각한다고 들었는데, 네. 대략 계획이 언제쯤? 그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이제 제가 거기다가 글로서도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네. 이 유엔사 땅은 국토부의 실시계획 고시가 15년도 중반에 있었고, 네. 현재 상업지로 쫙 용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 용적률도 600%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을 600%를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일정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네. 거기 17년도 5월 중순경에 이제 매각 발표가 날 것입니다. 저 땅이 한 15,000평 정도 되는데, 한 1조 원 수준에서 이제 낙찰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월 중순이면 이제 오늘이 5월 10일이니까. 네. 그렇죠? 이제 네. 곧 이제 매각 발표가 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상 낙찰 금액은 약 한 1조 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땅, 유엔사 땅의 이제 그 좌측, 그림의 그 좌측 하단을 보시면은 거기 네. 자그맣게 중앙 부분에 유엔사라고 써져 있는데요. 네네, 여기 있죠. 그 땅을 이제 오른쪽으로 확대한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이 크게 하나 들어오고, 네. 호텔 들어오고, 업무 빌딩도 하나 들어오고, 그 파란색의 주상복합, 고급 주상복합이 한 7개 동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이제 유엔사에서 그 용산공원의 그 빨간색 경계면, 우측 경계면을 사이에 두고 바로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용산공원 조망, 봄, 여름, 가을, 겨울 굉장히 아주 환상처럼 공원 조망이 가능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유엔사 부지는 이렇게 한남 뉴타운에 접해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용산 공원을 갔다가 내 집처럼 들락달락 할 수 있는 슬리퍼 신고. 예, 슬리퍼 신고, 네. 뭐 일명 쓰레빠라고도 하죠. 네, 쓰레빠 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입지의 네. 오피스텔, 주상복합, 업무 빌딩, 호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서는 부지가 되는 거죠. 저 주상복합은 굉장히 고가로 나중에 전부 일반 분양으로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뭐 투자자들이 노릴 수 있는 물건은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제 1조 원에 그걸 네. 사게 된다라고 하면 네. 나중에 이제 분양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은 뭔가요? 네, 다음은 이제 그 유엔사 밑에 바로 밑에 이제 수성부라는 저런 모양의 이제 그 정부 땅이 있는데요. 네. 저 수성부 땅은 일단은 개발 계획이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사 땅을 먼저 개발한 다음에 그리고 수성부 땅도 유엔사 땅의 개발 방향과 비슷하게 일단은 상업지로 일단 용도는 쫙 올라가고요. 용적률도 유엔사의 600%에 비해서 수성부 땅은 800%로 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그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엔사보다도 200%를 더 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유엔사든 수성부든 이제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네. 민간이 그거를 뭐 거기다가 호텔이든 뭐 주상복합이든 지어서 네. 매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한남 뉴타운이 자리하고 있다. 주변이 전부 다 이제 한남 뉴타운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네,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게 이제 산재부지가 이제 전체적으로 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재부지 중에 마지막에 이제 한남 외인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그림상에 빨간색으로 니블로 베락스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네. 니블로 베락스의 위치가 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하고 뭐 이태원역 그 중앙에 있고, 뭐 뒤로는 이제 남산입니다. 그리고 하얏트 호텔도 바로 그림에 보이죠. 네, 여기가 하얏트 호텔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니블로 베락스 한남 외인 주택의 바로 오른쪽 편에 연하게 파란색으로 이 주택 단지가 보이는데요. 네. 그 주택 단지가 이제 한남 우리 더힐. 더힐입니다. 네네. 그 더힐에 바로 이제 대로 바로 길 건너편에 이제 니블로 베락스 땅이 있는데요. 저 땅의 이미지가 현재는 왼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 아파트 단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거기 그 땅입니다. 거기 네네. 바로 밑에 운동장 같은 것도 미군들이 이제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그런 땅들인데 그 땅은 이미 작년 5월 달에 대신증권 계열사에게 6,242억 원, 평당 한 3,100만 원 정도의 이제 매각이 돼가지고 이 땅을 이제 인수한 대신증권 계열사 쪽에서는 오른쪽 그 하단 이미지 그게 이제 한남외인주택의 그 설계 회사 그 ANU라는 이제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러한 이미지로 중저층의 고급 공동주택 단지로 만들겠다라고 이미지가 벌써 이제 저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남 외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FNI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펀드들이 산 것 같고요, 그렇죠? 부실 채권 뭐 이렇게 네네네. 그런 펀드들이 그 땅을 이미 매입을 해서 그렇죠. 이제 한남 더힐처럼 네. 이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역시 네. 일반한테 분양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저 지난주에 한남 더힐을 다녀왔어요. 아, 네. 모델하우스니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신다고 해서 네. 다녀왔고요. 뭐 한남 더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쯤에 지금 분양팀들을 모시고 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자, 다음으로는 용산 그리고 한남 뉴타운 하면 무엇보다도 신분당선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현수막을 보니까 신분당선 용산 연장 개발 착수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네. 신분당선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조금 자세하게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신분당선이 이제 그 한남 뉴타운의 가치를 올리는데 가장 아주 큰 이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미 이제 강남 구간이라고 이제 그림상에 이제 우측 하단에도 동그라미로 제가 강남 구간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 강남역에서부터 그 신노년, 노년, 신사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연장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광교, 판교를 거쳐서 강남역까지는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강남역에서부터 이제 신사역까지 그걸 이제 강남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공식적인 착공은 16년도 8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올 5월 달서부터 실질적으로 도로 굴착, 도로교통 통제 같은 것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굴착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강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착공 후 이제 2022년 1월 달에 이제 개통 목표로 이제 막 착공이 됐고요. 강남 구간 같은 경우 사실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킬로미터로만 보면. 그래도 근데 공사 기간이 거의 6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네. 아무래도 이제 워낙 복잡한 구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부 교통 통제나 뭐 이런 네. 걸 하다 보니까 네.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은요. 신사역에서 그럼 용산역까지는 어떻게 네, 되는지. 그거 신사역에서 이제 용산역을 이제 강북 구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아직 미군이 이제 미군 기지에서 아직 완전히 철수를 안 했습니다. 네. 해서 그 착공 시기를 미군이 이전 완료한 다음인 19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하겠다. 그리고 24년도에 개통까지, 용산역까지 개통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계획입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제 신사역에서 용산역 구간은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호재긴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잡힐 정도의 계획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그 강북 구간은 어찌 펜딩 이슈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하나는 이 보강역 신설. 한남뉴타운 가운데에 이제 보강역, 신분당선 보강역 신설을 해야 되겠다. 현재는 이제 확정된 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강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주장들이 국토교통부에 많이 이제 민원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보강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용산구청, 또 서울시, 또 국토교통부, 또 한남뉴타운의 주민들, 이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강역 신설에 대한 이제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림으로 우리 잠깐 보고 가죠. 그냥 보강역이라고 하면 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한남 뉴타운 안에 네. 여기가 지금 현재 예, 보강역 연한 빨간색. 예,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남 뉴타운 안에 보강역을 현재 계획에는 없지만 네. 여기에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이제 민원들이 빗발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거는 이제 타당성이 있다. 한남뉴타운에 중산층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보강역을 이제 만들어야 될 당위성은 국토교통부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역 정도 되면 그래도 네. 전철역 하나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도. 네, 맞습니다. 근데 저게 이제 이슈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네. 보강역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공감대는 나름대로 있는데 예, 저 어떤 문제가 보강역 있는 거예요? 신설에 대한 비용 비용이 이제 국토교통부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 비용을 과연 그런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누가 얼마나 분담할 것이냐,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생기는 거는 뉴타운 안에 들어가는 건 뭐 너무나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네, 있는데 네. 단지 이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박물관역 위치 이슈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의 박물관역 위치는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바로 뒤편 그쪽으로 현재는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부 이천동 쪽에 이제 그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네. 그 이천동 쪽에서는 그 박물관역, 용산공원 내에 이런 신분당선의 역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이촌역 쪽으로 역사 위치로 좀 내려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하고 또 이게 효용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박물관역 위치에 대해서 지금 계속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위치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북부 연장이라고 해서요. 그 빨간색으로 이제 쭉 신분당선 연장 노선이 그려져 예,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가는 지금 이 라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시면은 그 위에 서울의 중부 도심 시청역, 광화문역, 경복궁역 그렇게 거쳐서 은평뉴타운을 거쳐서 경기도의 삼성지구까지 이제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는 노선 계획도인데 아직 뭐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큰 관문은 넘겼습니다. 그 이제 글에 써놨지만은 서북부 연장 노선이 3차 국가철도망 계획, 국토교통부의 내부 거기 계획에 반영이 확정이 됐습니다. 현재 예비 타당성, 이해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서울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양대 도심. 그렇죠. 네. 도심을 가로지르는 그런 이제 큰 월드라인을 줄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네. 내용이고 네.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도 이제 목표인 것이니까 네. 이제 뭐 장기적인 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서 삼성역까지 연결이 네. 된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진짜 서울 전체를 네. 남북으로 가르는 양대 도심을 예, 관통하는. 예, 양대 도심을 관통하는 몇 개 안 되는 예, 네. 그런 골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남 뉴타운 하면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워낙 오래전부터 이게 이슈화 되다 보니까 네. 지분 쪼개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들어가신 분들이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계셨고 네. 그런 일들이 많이 행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분 쪼개기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업성이 낮다는 얘기고 네. 이거 뭐 지금 들어갔다가 괜히 뭐 엎어 쓰는 거 아니야? 내지는 이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거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네.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재개발에서 이제 그 구역별 사업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구역별 사업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개발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서는 이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물건의 감정평가가 과연 얼마나 많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평가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감정평가액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네, 제가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이제 강남권을 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재건축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 뭐 감정평가라는 게 별거 없어요. 네, 앞집과 옆집, 그리고 윗집과 아랫집, 네. 그리고 층별 어떤 가격 그렇죠.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거든요. 뭐 네. 향도 일부 고려가 되겠지만. 네. 그렇지만 재개발은 하면 할수록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에요? 네, 보시면은 일단 그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서울의 모 유명한 뉴타운에서 실제 물건별 감정평가액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받았는지를 제가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네네. 이 보시면은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뭐 단독주택, 뭐 나대지, 도로부지, 뭐 근생, 무허가 뭐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가 많은데요. 네. 이 정도 한 5가지 정도의 이제 물건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분 한 평당, 즉 땅 지분 한 평당 감정평가를 5,500만 원 정도 받았을 때 그 구역 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땅 지분 한 평당 4,100만 원, 단독주택은 평당 2,000만 원, 나대지는 1,500만 원, 도로부지는 한 600만 원, 이 정도로 감정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제 사례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네. 같은 지역 내에서 어떤 개발을 한다 그러면 아파트를 평당 한 5,500이라고 보면 네. 빌라를 대략 한 4천만 원 선으로 보고 네, 간평이. 예, 그 정도로 예상해서 네. 물건을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네.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큰 실수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큰 이 틀에- 말씀을 큰 해주시는 틀에서 거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건 또 개별로 가면 개별로 가면 또 굉장히 복잡해지지만 그래도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네. 거하고는 네. 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너무 복잡해져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뭐 혹시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또 나중에 뭐 또 살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지금 한남 뉴타운 개발 계획에 대한 네. 우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지까지 그 주변 상황을 알아봤으니까 네. 한남 뉴타운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